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 그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한 방송에서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전문가의 이 한마디는 곧바로 CNN, BBC, 로이터 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그 발언의 배경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한국만의 특별한 전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총도 탱크도 미사일도 아닌 한국인 자체가 무기라는 경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이버 전쟁, 드론 부대, 예비군 훈련 체계, 그리고 극한의 위기 대응 능력까지. 한국은 이미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은 왜 핵보다 무서운 나라가 되었는가? 그 충격적인 배경과 진실을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전략국방연구소 소속 군사분석가 에반 슐츠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 안보 전략, 무기 체계, 그리고 군사기술에 대한 분석을 전문적으로 다뤄왔고, 미국 국방부와 주요 군사기관, 국제전략포럼에서도 자주 목소리를 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충격이라 부를 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말이죠. 한국은 단지 경제 강국이나 문화 강국 정도로만 생각해왔던 저에게 지금 이 나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건의 발단은 2년 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군사 포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방위 산업 관련 인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비공개 보고서가 회자됐습니다. 바로 미래 전장에서의 비핵 억제력이라는 주제였죠. 그 안에 적혀있던 한 문장.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강대국들의 전략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갖췄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문장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계기는 몇 달 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열린 세미나 참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직접 한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AI 기반 전투 시뮬레이션,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형의 무기력에 대해 목격하게 됩니다. 무형의 무기력이란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전 국민의 기술력, 조직력, 그리고 위기 대응 시스템이 단순한 전술병기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뜻이죠.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가 가진 집단적 전략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제 가슴을 울렸던 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그해 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침착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마치 이 나라는 이미 전쟁에 대한 내성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군사 기술보다도 훨씬 강한 민간 방어의식. 그것이 바로 미국이 두려워해야 할 진짜 한국의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스마트 국방 인프라, K-방산의 무서운 성장력, 드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전술 시뮬레이션 훈련,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한국산 전투 장비의 평판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국방력만이 아닌 한국이란 국가 전체가 하나의 전략적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느새 전 세계 안보 보고서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젠 압니다. 한국은 핵무기보다도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기술과 사람, 그리고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진 한국이 이제는 세계 군사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전략분석국의 자문역으로 활동하며 그간 수많은 국가의 군사기술, 군수능력, 정보전 체계 등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국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고이기도 하죠. 한국은 지금 무형의 무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존재를 인지한 건 한국 국방부와 SKT
한화시스템, 카카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방 스타트업 관련 발표를 분석하면서였습니다. 일반 민간 통신기업, 게임 회사, AI 솔루션 회사들이 국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한국만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방식조차 민간 중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AI 드론, 빅데이터 기반 위협 감지 체계, 초고속 통신 기반의 전장 네트워크. 이건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쟁 없이도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이버 전력입니다. 한국은 지금 디지털 방어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국방백서에도 사이버 영토의 방어를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채택했고, 그 안에는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심지어 대학교 연구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체계를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는 사이버전에 있어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조차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체계를 정부 중심이 아닌 국민과 기업 전체가 움직이는 거대한 신경망처럼 작동시키고 있죠. 게다가 저는 한국에서 또 하나의 비가시적 전력을 보았습니다. 바로 문화의 전략화, 즉 K소프트 파워입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무기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가 분석 리포트를 보면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심지어 한국의 웹툰과 음식까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 전략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의 전방 심리전에 사용되는 라디오와 유튜브 콘텐츠조차 최신 한국 문화 콘텐츠로 구성된다는 사실,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기반은 바로 한국인 특유의 민감함과 빠른 실행력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고 그 반응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며 심지어 그걸 세계 무대로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민족.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이제 한국은 탱크나 미사일이 아닌 사회 전체가 무기가 되는 국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네트워크 국가라고 부릅니다. 이 네트워크는 단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연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연함이 지금의 군사 전략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전쟁 없이 승리하는 국가.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통 보수적 국방 전략가입니다. 평생을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 살아왔고 30년 가까이 군사정보 분석과 위기관리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은 사실 오래도록 군사적 파트너일 뿐이었습니다. 친미 국가 중 하나, 중국을 견제할 최전선. 딱 거기까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인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처음 실감한 건 2023년 한국에서 열렸던 한 국제방산 전략 포럼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각국의 무기 수출 협력 방안이나 방어 전략을 다루는 자리였지만 한국은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걸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무기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청소년 드론팀, 사이버 보안 고등학교 학생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산하 인턴들의 발표까지, 미성년자부터 대학생, 스타트업 종사자, 엔지니어까지 모든 세대가 모든 위치에서 국가 전략의 일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집단 지성이었죠. 심지어 평범한 시민조차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전략, 기업의 ESG 활동에 국가 안보와 정보 보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 심지어 유튜브나 커뮤니티 댓글조차 공공이익을 위한 프레임 안에서 돌아간다는 것. 이건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결코 구현하지 못한 형태의 국민 전체의 전략화였습니다. 사실 미국도 이와 비슷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CIA, FBI, NSA를 중심으로 민간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고 빅테크 기업과 연계한 데이터 활용도 시도했죠.
그러나 늘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개인주의 위에 국가가 있고 한국은 공동체 위에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위기가 닥치면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코로나19 초기 자발적 마스크 착용과 QR 방명록 시스템 도입, 그리고 2022년 서울 홍수 사태 때조차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서로 우산을 씌워주고 손을 내미는 장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 속에서 가장 강해지는 민족이구나. 기계로 싸우는 건 중국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경제로 싸우는 건 미국이 아직은 강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지성으로 싸우는 민족은 오직 한국뿐입니다.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고 그 어떤 전술보다 유연한 대응. 그게 바로 한국인이 가진 가장 무서운 힘이자 핵보다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연결입니다. 학교와 병영, 스타트업과 정부, 노인과 청소년, 지방과 수도권. 한국은 모든 세대, 모든 계층, 모든 산업을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 구조는 누가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반복된 위기와 극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한국 DNA의 산물이죠. 세계가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런 연결 구조를 흉내낼 수도 사라지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다. 제가 미 국방부에 제출한 마지막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 개념에서 국방력이란 전차, 미사일, 항공모함 같은 물리적 자산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강대국은 이를 보유한 국가를 무서워했죠.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무기는 집단적 사고와 유기적 연결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요소를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실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경계하는 것도, 중국이 불편해하는 것도 결국엔 한국이 가진 민족의 총체적 역량입니다. 즉,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그 무기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질이 문제인 거죠. 위기에 강한 국민성, 빠른 학습과 응용 능력, 서로를 끌어올리는 공동체 지향성, 전통과 기술이 공존하는 국가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였을 때 그것은 핵보다 무섭고 어떤 군사 시스템보다 정교하며 심지어는 정보전과 사이버전에서도 전술적 우위를 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사람이 있습니다. 즉,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는 사람, 그 중에서도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핵무기를 갖는 나라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핵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진짜 강국입니다. 세계는 이제 단순히 국토나 경제 규모, 군사력만으로 강국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국가의 전략이고 국민이 무기인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저 경제나 안보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기이고 민족이 전략인 나라. 그 진짜 저력을 세상은 이제야 깨닫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우리 국민의 힘, 한국인의 DNA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핵보다 강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도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세상이 놀랄 한국인의 이야기 제가 발굴해서 또 들려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게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